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매수와 매도 사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낙폭이 확대되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스피 및 일본 니케이 지수 급락 그리고 환율은 1390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시점을 시장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재축적 구간일지 아니면 더 큰 조정을 거치는 단계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들을 들어보면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털의 예측을 분석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재축적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박스권 저점 아래 하방 심지는 상승 추세로 재개하기 전에 투자자를 가짜 붕괴로 속이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즉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저점을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며 계속 상승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분석가 젤레도 온체인 신호를 바탕으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비트코인은 3일 동안 상대 강도 지수 50과 지수이동 평균을 테스트했고 이런 패턴 이후 결과는 가격 상승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의견과 다르게 마이클 반데 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에도 횡보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정점을 찍었고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지루한 시기로 비트코인은 여기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를 열망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알트코인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큰 조정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는 5만 2천 달러와 4만 5천 달러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추고 있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긍정적인 요소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 순유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지난 5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2% 이상 하락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둔화된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은 2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ETF 출시 이후 순유입된 자금의 1% 수준이고 운용 자산의 0.4%에 불과한 수준이고 특히 블랙록의 ETF가 67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순유출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후 144%나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일반 펀드 상품인 QQQ 상승률의 10배 정도 되죠. 더불어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한 달 기준 장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최대 매집 물량이 4만 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 20만 개로 크게 늘었어요. 이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외에 다양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추가 매집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및 대형 투자자들로 인해 공급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당초 50개월 정도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속도라면 12개월 이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는 시장 긴축이 진행되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이시는 표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보유한 공급량 지표인데 채굴자의 잔고 및 총 공급량 변화와 같은 채굴자 행동을 관찰하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반감기 전에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채굴자가 감소하면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강세 전망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반감기의 진정한 영향은 시장이 새로운 공급 속도에 얼마나 적응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주 후에야 분명해질 것이긴 하지만 살펴보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생산 단가는 4만 2천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생산 단가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6만 달러가 넘는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더불어 반감기 직후에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는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면서 대형 채굴자들 중심으로 인수나 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채굴 비용을 맞추기 위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장은 전쟁 리스크와 채굴자 매도 물량,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관련 악재와 역사적인 차트 흐름 및 ETF를 통한 자금 유입 등의 호재가 같이 겹쳐 있는 상태로 상승이나 하락 한쪽으로만 명확하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만큼의 변동성이 같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게 대응하셔야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미국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외 일명이 최근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들이 제시한 법안의 목적은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금지로부터 소비자 기반을 보호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은행 시스템을 보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위한 국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법안에 매우 중요하죠.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미국 달러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은 미국 달러를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디지털 경제의 기본 통화로 확립할 것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암호화폐 규제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고, 제일 중요한 것은 리플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은 미국 달러와의 1대1 패거리 지니게 되고 미국 달러 예금, 정부 국고 및 유사한 현금 등가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새로운 법안의 진행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관련 법안은 CFTC가 디지털 자산 경제를 감독하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에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SEC 패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SEC는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 외에도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해 SEC의 암호화폐 규제권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나아가 리플 소송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